자, 기본서 323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본서 323페이지에 그 위에 보시면은 자, 하루 5번에 환지 계획의 인가. 그럼 이제 시행자가 환지 계획 작성해서요. 기준에 맞게 잘 작성했는지 역시 행정청에게 인가를 받는 거죠. 인가. 환지 계획 인가 한번 봐요.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 작성한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인가. 그 시군구청장의 인가 거기다 밑줄 별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 환지 계획의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받습니다. 시군구청장의 인가받아야 된다. 자, 이게 또 독특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개발법에서 인가받는 거 있었죠. 시행자에서 조합 설립 인가, 지정권자한테 받아요. 실시계획 인가, 역시 지정권자한테 받습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에서 원용지 공급의 승인 또는 토지상한 채권 발행 승인, 선수금 승인 다 지정권자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인가받는다, 승인받는다 대부분 누구냐?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에게 받는데 자, 요것만 환지계획의 인가만 지정권자한테 가서 받는 게 아니고요. 시군 구청장한테 받아요. 특이하죠? 그래서 시군구청장한테 인가. 왜 그럴까요? 환지계획이 중요한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용 자체는 어때요? 내용 자체는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그 동네 토지 개발해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어떻게 교환해 줄 거냐? 아주 지엽적인 사항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도에서 지정권자, 뭐 도지사가 이런 토지 교환에 관한 지엽적인 것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지 계획은 지정권자에게 가서 인가받는 게 아니고 제일 가까운 사람, 그 지역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도록 해요. 그래서 요것만 딱 주의하시면 돼요. 환지 계획의 인가는 시군 구청장한테 받는다. 그다음 넘겨보세요. 자, 325페이지로 합니다. 그럼 환지 계획 인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시행자는 대지를 개발하는 공사입니다. 이제 공사예요. 그럼 이 공사는 무슨 계획대로 해요? 실시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환지 계획대로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환지 계획은 공사가 끝난 후에 토지를 교환해 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계획이고요. 공사에 관한 계획은 무조건 무슨 계획이다? 실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대로 시행자는 이제 쭉 공사를 하는 거죠. 자, 공사하는데 먼저 공사가 끝난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자, 환지를 먼저 정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환지를 미리 정한다. 그래서 그거를 환지 예정지라고 그래요. 환지. 토지 소유자가 교환받을 땅을 먼저 정해줄 수 있다. 이거를 환지 예정지. 그래서 예정지는 반드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으로 예정지를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 개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환지 구역입니다. 공사하는데 요 반이 먼저 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환지 처분해 주게 되면 먼저 공사가 끝난 구간의 토지 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먼저 공사가 끝났다는 것은 이제 종전 토지는 다 이렇게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가지고. 그래서 자, 그럼 먼저 공사가 끝난 구간이 있으면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받을 땅을 먼저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 A가 환지받을 땅이 동일번지다. 그러면 자, 시행자가 A한테 당신이 환지받을 땅이 요건데 요거 먼저 공사 끝났으니까 미리 사용하고 계세요. 미리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먼저 공사 끝난 구간에 환지를 미리 정해줘서 토지 소유자가 그 환지받을 땅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을 환지 예정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지를 먼저 정해줘서 환지받을 토지를 미리 쓸 수만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 환지 예정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의 지정 가로 1번 한번 보세요. 시행자는 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가 있다. 밑줄 임의적입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할 수가 있다. 임의적이고요. 그럼 환지 예정지 맨 밑에 가서 3번 지정할 때 절차. 자, 환지 예정지는 이 공사 끝나면 그때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 또는 언제부터 사용할지 시기 뭐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통지만 해요. 공사 끝나면 그때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예정지를 통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지정 절차 뭐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보세요. 그 환지 예정지가 이제 지정이 됐다. 그러면 효과입니다. 그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거기다가 별표.
자, 그 동그라미 1번의 제목을 사용수익권의 이동 이렇게 딱 씁니다. 사용수익권의 이동. 그래서 우리 예정지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은 항상 키워드가 이겁니다. 사용수익권을 이동시켜준다. 그래서 자, 환지 예정지는 환지를 먼저 정해준다 그랬죠. 이유는 환지 받을 토지를 미리 정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정지가 지정되면 토지의 사용수익권 이동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종전 토지는 이제 공사 끝나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대신 새로 받은 환지 예정지, 통지받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자,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로 사용 수익권을 이동시켜 준다라고 해서요. 자, 이거 풀어 갖고 얘기하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가 없고 대신 환지 예정지, 환지 받을 땅을 대신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런 환지 예정지는 항상 언제까지만 효과를 갖는 거냐?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만.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공고일까지만 효과를 갖는 것이 환지 예정지라고 그래요. 이유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환지 처분의 공고 다음 날부터는 환지 처분의 확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 이건 임시적인 거니까 언제까지만 효과를 갖는 거냐?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만 잠깐 그 효과를 갖는 것이 예정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 우리 이제 토지의 소유권 하면은 자, 사용 수익권도 있고 뭐도 있어요? 처분권도 있죠. 처분권도. 그런데 이 처분권은 이동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예정지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지가 지정되면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 분화된다 그래요. 나눠진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풀어 갖고 봐요.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은 내 땅이니까 뭐는 할 수 있는 거냐? 처분, 팔아먹을 수는 있어요. 거꾸로 예정지는 미리 사용할 수는 있게 됐지만 아직은 내 땅이 된 게 아니니까 뭐는 할 수 없는 거냐? 처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사용 수익권만 이동시킨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환지에 처분권까지 다 취득하는 것은 언제가 될까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처분까지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 예정지라는 것의 의미는 자, 당신 땅이 될 거니까 미리 뭐만 하고 계세요? 사용만. 미리 쓰고만 계세요 해서 지정해 주는 것을 환지 예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예정지가 지정되면 토지의 소유권이 이동한다 이러면 틀려요. 소유권을 이동시켜 주는 게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 중에 하나인 뭐만 이동시켜 갖고 사용 수익권만 이동시켜 갖고 환지받을 땅을 미리 쓸 수만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용 수익권 이동 요게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소유권 이동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채비지라고 그래요. 채비지만큼은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시행자가 사용수익 처분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을 미리 취득한다 그 얘긴데요. 왜 그럴까요? 채비지라는 게 뭐예요? 공사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행자가 미리 이 채비지 팔아먹어갖고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게끔 채비지는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시행자가 사용수익 처분까지도 다 할 수 있게끔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돼요.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죠. 자, 동그라미 1번의 사용수익권의 이동이요. 기역번. 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자, 언제부터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공사 끝나면 그때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니까 언제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까지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거미줄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자,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의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으며 딱 끊고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럼 예정지가 지정됐어요.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가 없고 대신 어디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 환지 받을 땅을 먼저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로 사용 수익권이 이동한다. 요게 키워드입니다. 핵심 개념. 근데 그 밑으로 가보세요. 동그라미 3번. 그 동그라미 3번 거기다 별표 채비지.
자, 시행자는 채비지 동그라미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 동그라미 수익 동그라미 처분까지 동그라미 할 수 있다. 그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은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소유권 취득해서 채비지는 시행자가 미리 팔아가지고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는 예외를 주는 거죠. 채비지만큼은 시행자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자, 그다음에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중간에 동그라미 5번 사용수익의 정지. 기획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 자, 이걸 5글자로 뭐라 그래요?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나 해당 부분의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가 있다. 그럼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정지시킨다. 이 말이 뭘까요? 토지 사용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나가세요 하는 거예요. 내보낼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럼 누구한테는 지금 사용 수익 정지시켜 가지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지 부지정 토지 소유자한테. 왜 그럴까요? 자, 이름대로 환지 예정지는 환지를 먼저 정해주는 개념이죠. 그런데 환지 부지정했다는 것은 환지라는 게 없어요. 환지가 없으면 예정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지 부지정일 때는 예정지를 줄 땅이 없으니까 당신은 예정지 받을 땅이 없으니까 나가세요. 미리 내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환지 부지정일 때는 예정지 정하면서 나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돈도 계산해 준다 그랬죠. 환지 부정일 때는 청산금을 사전에 계산해서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예정지 정하면서 미리 나가세요. 내보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내일 나가세요. 못 나가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자, 시행자는 이런 사용 수익을 정지시켜 가지고 내보내려면 30일 동그라미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토지 소유자 등에게 알려줘야 된다. 즉 30일 전까지 통지해서 나가라고 이제 내보낼 수가 있죠. 자, 이 두 개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 환지를 미리 정해줘서 환지받을 토지를 시행자 아니 토지 소유자가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즉 사용 수익권 이동시켜서 이제 종전 토지 대신 환지 예정지를 토지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게 가장 큰 효과예요. 그런데 채비지만큼은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시행자가 사용 수익 처분까지 다 해서 미리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게끔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환지 부지정일 때는 환지가 없으니까 예정지도 없다. 그러니까 30일 전까지 통지해서 미리 나가세요.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먼저 공사 끝난 구간이 있으면 예정지 정해서 먼저 쓰고 계세요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가 다 끝났어요. 이제 전 구간에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은 예정지가 아니고 마지막 처분, 환지 처분하는 절차로 갑니다. 마지막 절차인 환지 처분으로 가요. 그래서 329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자, 환지 처분. 그럼 일단 절차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예정지도 지정하면서 쭉 공사하죠. 공사해가지고 전 구간의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직접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 자,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가지고 자, 여기서 토지 소유자 의견을 먼저 싹 들어요. 토지 소유자 의견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에게 실시 계획대로 공사를 잘했는지 준공검사도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도 받게 되고요. 자, 지정권자 준공검사 해줬어요. 이제 공사 다 끝났으니까 시행자는 60일 내 마지막 환지 처분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새로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교환해주는 환지 처분하고요. 몇 월 며칠자로 환지 처분합니다. 공고하면 여기서 개발 사업이 다 끝납니다.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수용 방식일 때는 수용해서 공사하니까 공사 완료 공고만 나면 사업이 끝. 근데 환지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로 사업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까지 해줘야 된다고요? 새로 이제 환지 처분 돌려주는 환지 처분의 공고까지 해야 사업이 다 끝나게 되고요. 자, 그럼 환지 처분이라는 것의 효과는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이 환지 처분의 확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시행자는 이제 부수적으로 사후 조치라고 그래요. 14일 내 환지 등기도 다 해주고 돈 주고 받을 게 있으면 청산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지 방식도 다 왔어요. 그 환지 처분, 자, 얘가 환지 계획 다음으로 중요한 논점이죠. 환지 처분. 일단 의미부터 풀어봅니다. 자, 환지 처분은
공사가 다 끝난 후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 대신 새로 교환받을 땅 환지라고 그래요. 환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해요. 그럼 땅땡이를 뭐 들어가지고 주는 거 아니죠. 당신이 환지받을 땅이 여기입니다. 위치하고 면적을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새로 받을 땅을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종전 토지와 환지의 가격의 차이가 발생했다. 돈으로 계산하는 것을 청산을 결정한다 그래요. 청산의 결정. 그래서 우리가 환지 처분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환지 교부와 청산의 결정 처분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환지 처분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환지 처분은 반드시 무슨 계획대로 하는 거냐? 환지 계획 인가받은 대로 환지 처분합니다.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한다 그래요. 그래서 토지 교환에 관한 계획이 환지 계획이죠. 그래서 공사 끝나면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을 해주게 돼요. 자, 329페이지 맨 밑에 환지 처분 의부터 봅니다. 자, 환지 처분이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토지의 가름에서 즉 대신해서 환지 계획에 정한 대로 새로운 토지는 토지인 환지를 교부 거다 있죠. 환지를 교부하고 소유권 등의 권리를 귀속시키는 처분이다. 그래서 환지의 교부 그거 하나만 써놨는데요. 그걸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 더 쓰세요. 청산의 결정. 환지 교부 플러스 청산의 결정. 이 두 개를 환지 처분한다라고 합니다. 환지 처분.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바로 3번 환지 처분의 절차. 자, 쭉 내려가셨고요. 동그라미 4번 봅니다. 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으면 60일 동그라미 60일 내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의무예요. 준공검사 떨어지면 60일 내 환지 처분해줘야 되고요. 동그라미 5번. 자, 시행자가 이 환지 처분하려면 환지 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한다. 공고. 그 공고를 그 유명한 환지 처분의 공고라 그래요. 이 공고가 나면 다음 날 환지 처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 바로 4번 환지 처분의 효과. 자, 거기다 별표. 환지 처분도 역시 효과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환지 처분의 공고가 나면 다음 날 환지 처분의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가장 주된 효과는 권리의 이동입니다. 권리가 이제 확정적으로 이동한다 그래요. 그 여기서 권리라고 할 때는 소유권 얘기예요. 소유권 같은 권리가 이제 종전 토지에서 새로 받은 땅 환지로 싹 이동을 하게 되는 확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해요. 소유권이 이동합니다. 그럼 우리 좀 전에 환지 예정지는 소유권 이동이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소유권 내용의 하나인 뭐만 사용 수익권만 이동시켜 갖고 미리 쓸 수만 있도록 해주는 거고 환지 처분이 있으면 아예 소유권 같은 권리가 이동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종전 면 1번 토지의 소유자 A는 면 1번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근데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종전 토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새로 땅이 개발된 거죠.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이제 종전 토지는 없어졌으니까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요. 대신 새로 받은 땅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이제 종전 토지 대신 새로 받은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은 소멸하고 새로 받은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거를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소유권이 이동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풀어가지고 봐요. 자, 토지 소유자 A는 이제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실, 소멸합니다. 종전 토지는 없어진 거니까 소유권도 소멸. 대신 A는 새로 받은 땅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이거 취득했으니까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소유권이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물어보는 거는 시점이요. 언제 소멸하고 언제 취득하느냐 이 시기를 잘 물어봐요. 그럼 먼저 요거부터. 자, A가 새로 받은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환지 처분의 효과니까 언제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거꾸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끝날 때 소멸. 그래서 요거 공식이요. 소멸은 끝날 때, 취득은 다음 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공식처럼 끝날 때 소멸, 다음 날 취득.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소멸은 끝날 때, 취득은 다음 날. 그런데 이게
원래는 같은 거예요. 동시인데 법에서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환지 처분의 공고가 오늘 났어요. 오늘 환지 처분의 공고가 오늘 있었다. 자, 오늘이 2월 3일이에요. 2월 3일자로 환지 처분의 공고가 났다. 그럼 A는 새로 받은 땅 환지의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다음 날 2월 4일 0010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거꾸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언제 소멸해요? 끝날 때 2월 3일 24시로 소멸합니다. 그러면 2월 3일 24시나 2월 4일 00시나 똑같은 거죠. 새벽 12시 땡 동시에 없어지고 취득하게 되는 건데 이거의 표현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멸한다. 이러면 틀려요. 소멸 언제라고요? 끝날 때.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 대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끝날 때 소멸, 다음 날 취득 공식으로 딱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환지, 이 환지는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 대신 새로 받은 땅이니까 환지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취득을 해요. 그런데 우리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했다. 자, 만들어진 땅이 환지만 있는 거 아니죠? 환지하고 또 뭐도 있어요? 보류지도 있고 채비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류지하고 채비지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일정한 자들이 각각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채비지하고 보류지의 소유권 취득. 그럼 채비지는 요거는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팔아먹을 땅이니까 당연히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자, 보류지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각각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그런데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누구냐? 이거는 뭐 여러 명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정한 사람이 보류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자는 이제 시행자나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취득하는 거는 항상 언제라고 그랬어요?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 자, 시행자가 채비지의 소유권을, 정한 자는 보류지의 소유권을 각각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두 개가 있으니까 맨날 이거 바꿔줘요. 보류지는 시행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 두 개 헷갈리니까 하나만 확실하게 보면 돼요. 채비지는 누가 소유권 취득? 시행자. 앞글자 오대로 읽으면 시체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시체. 시행자가 채비지의 소유권을 취득. 요거 하나만 딱 기준으로 정해두고 있으면 두 개 헷갈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종전 토지와 환지의 가격의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 가액의 차이를 청산금이라고 그래요. 이 청산금이 확정이 돼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게 되는 것도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자, A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면 1번 토지는 9천만 원짜리였어요. 9천. 그런데 A가 새로 받은 땅 동 1번 토지 환지는 1억이요. 그럼 9천만 원하고 1억 저 가액의 차이 1,000만 원. 요거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청산금. 청산금이 법적으로 확정이 돼서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의 공고가 나면 자, 요 세 가지 확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교재 보고 확인하죠.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자, 이걸 권리 이동이라고 그래요. 소유권 같은 권리가 이동하는데 자, 이거 법조문에서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보면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딱 끊습니다. 그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종전 토지 대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을 환지에 그대로 취득을 하게 된다. 자, 취득하는 거니까 언제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봐서 종전 토지 대신 환지의 소유권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그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그거는 가로로 딱 묶어버리면 돼요. 그 환지를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다 똑같아요.
자,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동그라미 소멸한다. 끝날 때 소멸. 그럼 뒷부분 종전 토지의 권리는 끝날 때 소멸하죠. 앞부분 환지의 권리를 다음 날 취득하죠. 그래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권리가 이동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취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날 때. 딱 공식. 그럼 그거 쭉 내려와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입체환지. 자,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입체환지 처분이요. 입체환지 처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 환지 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다. 딱 끊습니다. 그럼 입체환지 받았다는 것은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건물로 환지 받은 거죠. 그럼 입체환지 받은 건물의 소유권도 역시 언제 취득? 다음 날 취득하는 거죠. 다음 날에 취득.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4번. 자, 채비지는 시행자. 자, 글자에 동그라미 쳐갖고 시체.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딱 끊습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거는 지금 다 언제요? 다음 날. 그래서 다시 한번 봐요. 자, 우리가 환지 방식일 때는 공사 끝나가지고 개발된 땅, 환지, 보류지, 채비지. 자, 이런 토지를 일반 분양으로 오는 거 아니죠? 일반 분양하는 게 아니고 환지는 다시 누가 갖고 가고 토지 소유자가, 보류지는 정환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각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용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수용 방식은 공사 끝나가지고 만들어진 토지를 시행자가 일반에게 분양한다고 그랬죠. 택지 분양, 일반에게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환지 방식일 때는 공사가 끝나가지고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나 시행자 또는 정환자가 각각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토지 소유자가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환지 방식의 핵심 개념이죠.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5번 청산금. 자, 일단 청산금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청산금. 종전 토지하고 환지의 가액의 차이에 대해서 시행자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금전을 청산금이라고 했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니은번의 청산금의 결정. 자,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 밑줄.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여기서 결정은 계산하는 걸 얘기해요. 청산금 얼마입니다. 계산. 환지 처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환지 처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환지의 교부 플러스 청산의 결정. 그래서 청산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하고요. 근데 밑에 디귿. 자,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확정. 다음 날에 확정. 밑줄. 다음 날 확정이 돼요. 그래서 결정하고 확정하고 말이 좀 비슷한데 달라요.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고 확정은 공고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확정. 그 다음 밑에 봅니다. 미음. 자,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 거기 밑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한다. 딱 끊습니다. 그럼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니까 정확하게 언제부터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나면 다음 날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죠. 그런데 다만 단서. 저 밑에 줄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게 뭐예요?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게 뭘까요? 환지 부정했을 때는 청산금을 미리 계산해서 교부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환지 부지정은 사업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산금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청산금을 결정해서 교부해 줄 수가 있어요. 즉 사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 보세요. 지읒 소멸시효. 자, 민법 시간에 소멸시효라는 거 배우셨죠? 자, 권리를 일정한 기간 행사 안 하면 법에 의해서 소멸시켜 버려요. 그거를 시효소멸 또는 소멸시효다라고 하고요. 자, 청산금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 짜 밑줄. 자, 이 돈 받을 권리니까 채권. 자, 우리 공법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공법상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밑줄 친 거에다가 공법상 채권 이렇게 쓰세요. 공법상 채권. 저희 공법상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 물어오면은 무조건 5년입니다.
5년 동그라미.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데 무조건 5년이요. 왜 5년일까요? 공법상 채권 5글자. 그래서 공법에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물어보면은 무조건 몇 년이라고요? 5년. 공법상 채권 딱 5글자. 5년. 무조건 5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 밑에 환지 등기 봅니다. 환지 등기. 그럼 일단 개념. 자, 환지 처분의 공고 다음 날, 자, 토지 소유자는 이제 환지 새로 받은 땅, 환지의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그럼 다음 날 토지 소유자가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이 뭐예요? 왜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률, 도시개발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187조에 따라서 자, 토지 소유자는 다음 날 등기 없어도 새로 받은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그런데 이 취득한 환지 요거 팔아먹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처분하려면 등기부터 해야죠. 그 처분하기 위한 등기, 그거를 환지 등기라고 그래요. 이 환지 등기까지 토지 소유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다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잡으셔야 돼요. 자, 이 환지 등기가 있어야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이 취득한 환지를 팔아먹기 위해서, 즉 처분을 하기 위한 등기, 그거를 환지 등기다라고 하고 시행자가 다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죠. 그래서 환지 등기 한번 보세요. 기억. 자,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가 되면 공고 후 14일 동안 14일 내 관할 등기 소위를 알리고 토지나 건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14일 내 환지 등기까지 다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 14일 내 시행자가 해주는 환지 등기, 자, 얘는 그 성격이 보존 등기일까요? 이전 등기일까요? 자, 보존 등기는 최초라는 등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전 등기라고 그러죠. 그 환지 등기는 성격이 뭐겠어요? 보존 등기가 되는 거예요. 보존 등기. 왜? 새로 만들어진 토지의 최초로 하는 등기입니다. 등기부를 새로 편성하는 개념. 보존 등기의 성격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새로 받은 땅 환지의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등기를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옆 페이지 니은,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딱 끊습니다. 왜 할 수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다. 이 보존 등기라는 개념만 이해하면은 당연한 거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다른 등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3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37페이지. 자, 26회 기출문제는 좀 지엽적인 거라서 그건 다음 과정 정도에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337페이지의 비용 부담. 자, 원칙.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개발 사업 비용 당연히 누가 부담한다?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자, 그 정도까지 합니다. 시행자가 부담을 해요. 그래서 저기까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수용 방식, 환지 방식까지 싹 오늘 정리를 끝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세 번째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 공부하기로 하고요. 참 다음 주는 설날이죠. 구정이니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날 명절 잘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 다음 주에 정비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